로마 제국의 탄생과 영광의 시대, 기초를 다지는 시기. 먼저 로마 제국의 뿌리를 잠깐 짚고 넘어가요. 전설에 따르면 기원전 753년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가 늑대젖을 먹고 자라서 로마 시티를 세웠다고 해요. 이건 신화지만 실제로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도시 국가로 출발했죠. 기원전 509년경 공화정이 시작되면서 로마는 주변 부족들을 정복하고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했어요.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 기원전 206색 42 자심6년을 통해 지중해 서부를 지배하게 됐고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를 정복하면서 동부까지 뻗쳤어요. 제정으로 넘어가면서 기원전 27년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초대 황제가 된 후 로마는 진정한 제국이 됐어요. 팍스 로마나, 팩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시대가 펼쳐지죠. 기원 후 117년 트라야누스 황제 제위 9세 827년 때 영토가 최대치에 달했어요. 북쪽으로는 브리타니아, 오늘날 영국부터, 남쪽으로는 사하라 사막 너머, 서쪽 스페인에서 동쪽 페르시아 국경까지 인구는 5천만에서 1억 명으로 추정되고 로마 시티 자체가 1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였어요. 상상해보세요.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싸우고 아쿠아덕투스로가 물을 공급하고 로마도로가 제국 전역을 연결하는 그 화려한 풍경. 경제적으로도 번영했어요. 지중해 무역이 활발해서 이집트의 곡물, 그리스의 올리브유, 아프리카의 금이 쏟아져 들어왔죠. 군단병들은 철저한 훈련으로 무적이었고 로마법이 제국을 통합했어요. 하지만 이 영광 속에 이미 균열이 있었어요. 과도한 확장으로 행정비용이 폭증하고 황제들의 권력이 절대화되면서 부패가 만연했죠. 3세기 위기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한 시기. 이제 본격적으로 제국의 쇠퇴로 들어가요. 3세기 들어서면서 로마가 심각한 위기를 맞아요. 3세기 위기라고 불리는 이 기간, 2세 사부입 84년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외부 압력부터 보죠. 북쪽 국경 라인강과 도나우강에서는 게르만 부족들, 예를 들어 고트족, 반달족, 프랑크족 같은 야만인들이 끊임없이 침입하려 했어요. 이들은 기후변화 때문에 더 추워지고 건조해진 북유럽에서 남하 압력을 받았을 거예요. 로마의 부유한 땅을 노렸죠. 동쪽으로는 새로운 강적이 등장했어요. 기원 후 224년 사산왕조가 페르시아에 세워지면서 로마의 오랜 적 파르티아를 대체하고 더 강력한 위협이 됐어요. 사산 페르시아는 로마 동부 국경을 노려 전쟁을 벌였고 로마 황제 발레리아누스 제위 253-260년과 포로로 잡히는 굴욕까지 겪었어요. 내부 문제도 컸어요. 군인 황제 시대로 불리는 이 시기 서백 35년부터 285년까지 50년 동안 무려 26명의 황제가 바뀌었어요. 평균 재위 기간이 2년도 안 돼요. 대부분 군단 지휘관들이 쿠데타로 올라서서 곧 암살당하거나 전투에서 죽었죠. 상상해보세요. 황제가 되자마자 경쟁자들이 군대를 이끌고 달려드는 그 공포. 이 정치 불안정 때문에 경제가 무너졌어요. 세금 징수가 엉망이 되고 무역로가 막히면서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졌어요. 황제들이 화폐의 은 함량을 줄여 동전을 찍어내니 물가가 치솟았죠. 농민들은 세금 부담에 땅을 버리고 도망쳤고 도시들은 인구가 줄어 쇠퇴했어요. 추록컨대 기후변화가 이 위기를 더 키웠어요. 최근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3세기 중반 로마 기후 최적기가 끝나고 더 건조하고 추운 시기가 시작됐어요. 나일강 홍수가 줄어 이집트 곡창지대의 생산이 떨어졌고 이는 제국 전체 식량 공급에 타격을 줬어요. 게르만 부족들의 남하도 이 기후 압력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로마는 이 모든 걸 견뎌야 했지만 점점 지쳐갔어요. 디오클레피아누스의 개혁, 제국을 재건하려던 노력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원자가 등장해요. 디오클레티아누스 왕제 제위 208색 3305년 일리리아, 지금 발칸반도 출신의 군인으로 실용적이고 강인한 리더였어요. 그는 제국이 너무 커서 한 사람이 통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테트라키아 제도를 도입했어요. 제국을 네 부분으로 나누고 2명의 정황제 어거스터스와 2명의 부황제 시서를 두는 거예요.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동부를, 그의 동지 막시미아누스는 서부를 맡았고
각자 부왕제를 둬서요. 이 시스템은 권력을 분산시켜 쿠데타를 막으려 했어요. 군사개혁도 대대적이었어요. 국경교세를 강화하고 분단수를 늘렸어요. 행정구역을 세분화해서 지방 통제를 강화했죠. 세금 시스템도 혁신 인두세와 토지세를 결합한 카피타티오 제도로 더 체계적으로 징수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게 부작용을 낳았어요. 농민들을 땅에 묶어버려 사실상 농노제의 기반이 됐고 경제 자유가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로마 전통 종교를 강조하면서 기독교 박해를 강화했어요. 처봉 3년부터 시작된 대박해는 10년간 이어지면서 기독교인들을 공직에서 쫓아내고 교회를 파괴했어요. 이 박해는 제국 내 분열을 더 키웠죠. 흥미롭게도 디오클레티아누스는 305년에 자발적으로 퇴위했어요. 역사상 드문 선택이었죠. 그는 은퇴 후 달마티아 크로아티아에서 채소밭을 가꾸며 여생을 보냈대요. 하지만 그의 퇴위 후 문제가 터졌어요. 부왕제들이 승계됐지만 곧 권력 다툼으로 내전이 일어났어요. 여러 황제 후보들이 서로 싸우면서 제국이 다시 혼란에 빠졌죠. 이 내전 속에서 콘스탄티누스가 떠오르게 돼요. 콘스탄티누스의 등장과 십자가의 승리, 기독교의 전환점제. 이제 이야기의 핵심 인물 콘스탄티누스 대제제 제위 3063-307년 후 넘어가요. 그는 기원 후 272년경 브리타니아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콘스탄티우스가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부왕제였죠. 콘스탄티누스는 젊은 나이에 군사 경험을 쌓았고 1866년 아버지가 죽자 브리타니아 군단병들이 그를 황제로 추대했어요. 하지만 경쟁자들이 많았어요. 특히 맥센티우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사위로 로마 시티를 장악한 인물가 강력한 적이었죠. 기원 후 312년 운명적인 밀비안 다리 전투가 벌어져요.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로 진군하면서 테베레 강의 밀비안 다리 근처에서 맥센티우스와 맞붙었어요. 전투 전날 콘스탄티누스는 하늘에서 환상을 봤대요. 태양 위에 빛나는 십자가가 나타나고 그리스어로 엔투투이니카, 이 표징으로 승리하라 라는 글자가 새겨졌어요. 이걸 라틴어로 인 혹 시그노 빈체스, 이 표징으로 승리하라 로 번역되죠. 그리고 이탈리아어로는 인 퀘스토 세뇨 빈체라이, 안에 이렇게 표기할게요. 이 환상은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가 기독교 신자였던 영향도 있었을 거예요. 그는 다음날 군대 방패의치, 로치로 그리스도의 상징을 새기게 했고 결과적으로 대승리를 거뒀어요. 맥센티우스는 강에 빠져 죽었죠. 이 승리는 콘스탄티누스의 삶을 바꿨고 로마 제국 전체에도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는 이 환상을 기독교의 신호로 해석했어요. 역사학자들은 이게 진짜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선전이었는지 논란하지만 어쨌든 콘스탄티누스는 정차 기독교로 기울었어요. 이로써 그는 서부 로마를 장악하고 곧 동부의 리키니우스와 동맹을 맺었어요. 기독교 공인과 제국의 재편, 종교의 역할. 413년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요. 이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식 인정하고 300년간의 박해를 끝냈어요. 기독교가 지하 종교에서 제국의 주류로 떠오른 순간이죠.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제국의 통합 도구로 활용했어요. 1025년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해서 아리우스파 이단을 정죄하고 니케아 신경을 제정했어요. 이 공의회는 기독교 교리를 표준화하는데 결정적이었죠. 여기서 교황의 역할을 짚어볼게요. 당시 교황, 로마 주교는 로마 시티에 기반을 두고 있었어요.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황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졌어요. 예를 들어 실베스테르 1세 교황 제위 314에서 335년은 콘스탄티누스와 가까웠고 라테란 공전을 기진받아 기독교 중심지로 만들었어요. 교황은 서부 로마에서 영적 권위를 행사했지만 동부에서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가 경쟁자로 떠올랐어요. 이로 인해 후에 동서교의 분열, 털공 54년에 씨앗이 뿌려졌죠. 교황의 위치는 로마의 정치적 세태 속에서도 안정적이었고 게르만 침입 시 교황 네오 2세 제위 440년에서 461년가 아틸라 훈족을 설득해 로마를 구한 일화처럼 영향력이 점점 세속 권력으로 확대됐어요.
하지만 리키니우스와의 동맹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424년 콘스탄티누스가 그를 패배시키고 단독 황제가 됐죠. 이제 제국 전체를 다스리게 된 그는 가장 논란이 되는 결정을 내려요. 수도 이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탄생과 제국의 분열. 왜 콘스탄티누스는 수도를 옮겼을까요? 로마시티는 너무 서쪽에 치우쳐 있었어요. 제국의 경제 중심은 동부, 비옥한 아시아 미노르 터키, 이집트, 시리아였고 주요 위협도 동쪽 페르시아와 북쪽 게르만에서 왔죠. 로마시티 자체는 과밀, 빈곤, 정치적 불안정으로 쇠퇴하고 있었어요. 황제들이 로마에 머무는 일이 줄었죠. 콘스탄티누스는 326년부터 고대 그리스 도시 비잔티움을 새 수도로 선택했어요. 위치가 이상적이었어요. 보스포루스 해협에 걸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고 자연 방어 바다와 육지 성벽, 무역 허브 역할이 완벽했죠. 그는 4년간 대규모 공사를 벌여요. 로마의 상징물, 이집트 오벨리스크, 기둥, 예술품을 옮겨오고 새로운 건물을 지었어요. 히포드롬 경마장, 젠 정치 집회장, 상원의사당, 황궁, 그리고 기독교 성당대, 아야소피아의 전신 같은 거대한 교회들. 430년 5월 11일 공식적으로 콘스탄티노폴리,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로 선포됐어요. 추론컨대 이 결정은 제국을 구하려던 선이었어요. 공부에 집중하면 행정 효율이 올라가고 군사 대응이 빨라질 거라 봤을 테죠. 기독교 중심 도시로 설계해서 종교적 통합도 노렸어요. 하지만 이게 제국의 분열을 초래했어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동부의 정치 경제 중심이 되면서 서부는 점점 소외됐어요. 콘스탄티누스는 337년에 죽었어요. 그의 세 아들 콘스탄티누스 2세, 콘스탄티우스 2세, 이 제국을 나눠 물려받았지만 곧 형제 간 내전으로 서로를 죽였어요. 결국 콘스탄티우스 2세가 단독 통치했지만 불안정은 계속됐어요. 1095년 테오도시우스 대제가 죽으면서 제국이 공식 분열됐어요. 장남 아르카디우스가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으로 불림을 차남 호노리우스가 서로마 제국을 맡았죠.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그리스어 문화와 동방 정교회가 지배적이었고 서로마는 로마 시티를 중심으로 라틴어와 가톨릭이 주를 이뤘어요. 이 분열은 콘스탄티누스의 수도 이전에서 비롯됐어요. 세금과 군대 자원이 동로마로 쏠리면서 서로마는 점점 약해졌어요. 문화, 언어, 종교 차이도 깊어져 제국의 통합이 깨졌죠. 서로마의 쇠퇴와 약탈 몰락의 과정. 서로마 제국은 빠르게 무너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부분을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먼저 군사 약화부터요. 로마 시민들이 군복무를 기피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국이 안정되면서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게 됐고 세금 부담이 커서 병역이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황제들은 게르만 용병을 대거 고용했어요. 이 용병들은 로마의 충성심이 약했고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기 일쑤였어요. 예를 들어 스텔리코 장군처럼 게르만 출신 지휘관들이 실권을 쥐게 됐죠. 경제 붕괴도 컸어요. 무역로가 게르만 침입으로 끊기면서 상업이 위축됐어요. 세금 수입이 줄어 군비가 부족해졌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농업 기반이 흔들리면서 도시들이 쇠퇴했어요. 로마시티 인구가 100만에서 10만으로 줄었대요. 기후 문제도 무시 못해요. 암흑시대 초입, 특히 536년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인한 작은 빙하기가 시작됐어요. 이로 인해 유럽 전역에 먼지가 퍼져 해가 가려지고 기온이 떨어졌어요. 농작물 수확이 급감해서 기근이 발생하고 인구가 줄었어요. 게르만 부족들의 대이동 민족 대이동도 이 기후변화가 촉발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 모든 게 쌓여 서로마는 취약해졌어요. 406년 라인강이 얼면서 게르만 부족들이 대거 침입했어요. 알라릭의 비지고트족이 410년에 로마시티를 약탈했죠. 1000년 만에 로마가 함락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도시가 불타고 주민들이 학살당했어요. 1155년엔 반달족의 가이세릭이 로마를 2주간 약탈했어요. 반달리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됐죠. 파괴와 약탈의 상징. 마지막 타격은 476년이에요. 게르만 지휘관 오도아케르가 어린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폐위하고
황제의 상징물관, 망토 등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보냈어요. 이게 서로마 제국의 공식 종말로 여겨져요. 오도아케르는 스스로 이탈리아 왕으로 칭했지만 로마 황제 시대는 끝났죠. 서로마 멸망 후 게르만 왕국들의 시대와 새로운 통치자들. 가베 76년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가 폐위되면서 공식적으로 제국은 끝났어요. 하지만 로마시티와 이탈리아 반도가 갑자기 텅 빈 땅이 된 건 아니에요. 그 땅은 게르만 부족들의 왕국들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죠. 가장 먼저 등장한 건 오도아 케르예요. 그는 서로마의 마지막 군대 지휘관이었던 게르만 출신 용병장이었죠. 오도아 케르는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폐위한 뒤 스스로 이탈리아 왕이라고 칭하면서 로마를 통치했어요. 그는 로마 원로원과 협력했고 로마의 행정체계와 법을 그대로 유지하려 했어요. 세금도 계속 걷고 공공시설도 관리했죠. 하지만 그는 동로마 비잔틴 황제 제노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명목상으로는 동로마의 대리인 역할을 했어요. 즉 서로마가 사라진 후에도 로마 땅은 완전히 독립된 게 아니라 동로마의 느슨한 지배 아래에 있었던 셈이죠. 그러나 493년 더 강한 게르만 왕이 등장해요. 오스트로고트 왕 테오도릭이에요. 테오도릭은 동로마 황제 제노의 지원을 받아 오도아케르를 죽이고 이탈리아를 장악했죠. 그는 라벤나를 수도로 삼고 오스트로고트 왕국을 세웠어요. 테오도릭은 로마 문화를 매우 존중했어요. 로마인 철학자 보에티우스를 고문으로 삼고 로마의 수로와 공공건물을 복구했으며 로마법을 유지했죠. 그는 로마인과 게르만인을 융합시키려 했지만 종교 문제, 테오도릭은 아리우스파 기독교 신자, 로마인은 정통 니케아파로 결국 갈등이 생겼고 그의 죽음 512주년 후 왕국은 급속히 약해졌어요. 이 틈을 놓치지 않은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535년에 대규모 원정을 시작했어요. 이른바 고트 전쟁이에요. 장군 벨리사리우스와 나르세스가 지휘한 동로마군은 552년까지 이탈리아 대부분을 재정복했죠. 하지만 이 전쟁은 로마 시티를 완전히 황폐화시켰어요. 여러 번 포위 약탈당하면서 인구가 100만 명에서 3만 명 이하로 급감했어요. 동로마는 라벤나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엑사르카트라는 행정구역을 만들어 통치했지만 이 통치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468년 또 다른 게르만 부족 롬바르드족이 알프스를 넘어 북이탈리아를 침공했어요. 롬바르드 왕국이 세워졌고 이들은 파비아를 수도로 삼았어요. 롬바르드는 로마 시티를 직접 점령하진 않았지만 주변 지역을 장악하면서 교황과 계속 충돌했죠. 남부 이탈리아 나폴리, 시칠리아 등은 여전히 동로마의 손에 남아 있었어요. 1151년 롬바르드 왕 아이스툴프가 동로마의 라벤나 엑사르카트를 함락시키면서 동로마의 이탈리아 통치가 사실상 끝났어요. 이 혼란 속에서 교황이 프랑크 왕국에 손을 내밀었고 그 결과가 바로 페핀의 기진과 샤를마뉴의 등장으로 이어지죠. 교황의 역할 요약. 서로마 멸망 후 서로마가 무너진 후 로마 시티의 공백을 교황이 메웠어요. 네오 1세는 아틸라와 가이세릭을 설득해 로마를 구했고 그레고리 2세는 롬바르드 침공을 방어하며 시민들을 돌봤어요. 1151년 롬바르드가 라벤나를 빼앗자 스테파노 2세가 프랑크 왕 페핀 3세에게 도움을 청했고 체레보식 문익년 페핀의 기짐으로 교황국이 탄생했어요. 800년 샤르마뉴가 교황 네오 3세로부터 로마 황제의 대관을 받으면서 교황의 세속권위가 크게 강화됐죠. 교황국은 1870년까지 유지됐어요. 십자군 전쟁 요약. 1095년 우르바누스 2세가 성지 탈환을 외치며 시작됐어요. 1차 1096년에서 1099년은 예루살렘 정령 성공, 4개 십자군 국가 건설, 2차와 3차는 실패 휴전으로 끝났고 4차 1204년은 베네치아 때문에 콘스탄티노폴리스 약탈라틴 제국 세움으로 비극적 변질, 1291년 아크레 함락으로 끝났어요. 동방 문화무역 유입했지만 막대한 희생과 증오만 남겼죠. 동로마 제국의 최종 몰락, 1553년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동. 로마 비잔틴 제국은 서로마가 무너진 후에도 1000년 가까이 버텼어요. 하지만 11세기 셀주크 투르크의 등장, 1104년 4차 십자군의 약탈,
그리고 14세기 오스만 투르크의 급부상으로 점점 축소됐죠.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삼중 성벽과 바다로 둘러싸여 난공불락이었지만 1453년 오스만 술탄 메메드 2세 당시 21세가 대포울반 대포와 8만 대군으로 포위했어요. 비잔틴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 7,000명의 병사와 시민으로 저항했지만 5월 29일 새벽 오스만군이 성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콘스탄티누스 11세는 전사했고 콘스탄티노폴리스는 함락됐어요. 아야소피아는 모스크로 바뀌었고 비잔틴 제국은 완전히 사라졌죠. 이로써 로마 제국의 마지막 불씨가 꺼졌어요. 하지만 로마의 유산법, 언어, 건축, 기독교는 동서로 퍼져 오늘날까지 살아있어요.